예, 안녕하세요. 스트레스 관리사 과정을 맡은 신일식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관리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스트레스 관리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하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공화국이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처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 또는 마음의 문제 아니면 생각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스 관리사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관리사가 단순하게 그냥 어떤 개인의 1대1 또 그 소수 이런 것으로만 활동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 기관, 단체까지도 확장해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지금 현재 많은 회사에서 그 스트레스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국가에서도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스트레스 예방 활동을 하라는 그런 규칙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쪽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스트레스 관리사가 어떤 것이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름이 신일식이고요. 한국모든교회센터 대표로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큰 짐을 단순하게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게의 차이일 뿐, 크기의 차이일 뿐 다 가지고 있죠. 화산인데요.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하지요. 그렇게 되면 이 주변의 산이 다 불바다가 되죠. 우리의 그 스트레스는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폭발될 때 이 화산처럼 분출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치고받고 있죠. 왜 이러고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겠죠? 네.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가 많이 보이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인간 사회에서도 법이 없다면 이 동물들처럼 치고받는 게 일상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트레스가 중요하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와 떨어져 살 수가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년기 아이들은 우울이나 불안 때문에, 그리고 아동기 아이들은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열등감, 청년기 10대 때는 일탈이나 비행, 폭력, 또 20대 때는 직업, 선택 문제. 근데 지금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도 이제 30대까지는 고립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산다면 이제 양육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심리적인 침체. 네.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죠.
노년은 어떠냐? 내 살아온 인생이 어땠냐라는 것 때문에 공허함과 초조함, 네. 나는 뭐 했나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요. 스트레스 지수를 봤을 때 보면 스트레스를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3.9%, 보통에다가 40%,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는 사람도 6%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스트레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직장의 문제죠.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직장 관련된, 직무 스트레스 관련된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해결책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사가 가장 많이 치중해야 될 부분은 회사입니다. 기업, 네, 기관들, 거기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그들 대상으로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그런 전략과 프로그램을 짜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성격이나 가정 문제 다양하게 있지요. 스트레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스 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얘기한 건데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조용한 살인자라는 얘기도 하죠. 이 그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방 벽이 안으로 계속 쪼여옵니다. 안에서 나는 이 벽들을 밀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내가 처음에는 막 견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힘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올 것이고 결국 나는 여기에 압사되겠죠. 무언가 밖으로부터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 이거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정신의학적 정의로 보면 우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건 죽음입니다. 나와 가장 친한 분, 부모님부터 해서 친한 사람들. 또 큰 질병이죠. 암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실직, 퇴직. 네. 그런데 퇴직은 그나마 괜찮지만 실직은 직장을 잃은 건데 다시 직장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리에 빠지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면 아주 스트레스 강도가 높지요. 반대로 승진, 입학, 결혼은 스트레스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일이라고 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승진하면 잠깐 좋지요. 그 승진하면서 얻었던 그 직책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책임. 네. 역할이 상당히 무거워지면서 책임져야 할 것이 상당히 많아지죠. 그래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입학했다고 좋나요? 입학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하죠.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다시 진학할 수 없거나 취업이 안 되니까 정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죠. 결혼 또한 마찬가지죠. 좋아서 결혼했지만 그 결혼에 좋은 건 잠깐이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티격태격하면서 많은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살아가면서 적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생활 사건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또한 스트레스 강도가 낮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 강도가 높다면 그것을 관리해 줄 사람이 누군가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는 특별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관련된 자격증도 생긴 지가 오래되진 않았고요. 앞으로는 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영역들이 훨씬 더 많이 확장될 거고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스트레스의 영향인데요. 신체적, 행동적, 정신적, 심리적. 네. 단순하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모든 곳에, 나의 모든 것에 작용을 하는 게 이 스트레스의 영향입니다. 신체적으로 긴장되고 행동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정신적인 압박감, 심리적인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고 관리해주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정말 많지요.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개인을 코칭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개인이 아니라 소수의 집단을 아니면 회사를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짜고 그 사람에 맞게, 개인이면 개인에 맞게, 그리고 소수의 집단이면 그 집단에 맞게, 회사면 회사에 맞게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그 사람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사의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스트레스 관리사가 당연히 많이 수요가 있지만 그냥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개인을 상대로 1대1 고객을 하더라도 그 고객과의 어떤 그 1대1은 당연히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내가 무조건 비싸게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기업은 다릅니다. 기업은 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무 스트레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기업 스트레스를 직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좀 더 확장해서 수입을 더 많이 가져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물론 그 대상이 아니어도 노인도 있고요. 뭐 주부들도 있고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임산부도 있고요. 그 외에 군인들,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대상들은 정말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많은 대상들 중에 그래도 회사 쪽이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하게 뭐 1대1로 코칭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교육과 강의까지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스트레스 관리사 자격증을 한번 따두시고요. 그것을 따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준비하시면 스트레스 관리사라고 하는 이 자격증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스트레스 관리사 한번 도전해 보시죠. 감사합니다.